왜냐면요, 그 152만 명이더라고요. 152만 명? 예, 퍼센트로 치면은 18.3%만이. 네, 안녕하세요. 아마도 TV 유수다 한우현입니다. 오늘은 법무사이시면서 애국계 네트워크 마케팅의 글로벌 리더이신 정애재님을 모시고 2019년 공정위 데이터를 가지고 재미난 뉴스다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셨어요. 제 이름이 발음하기가 좀 어렵죠. 네네, 정애재. 예, 맞습니다. 이름이 좀 독특하네요. 그렇죠? 예, 예.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예. 저 이제 출석 부를 때 보면 이 붙여서 못 부르고 정예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예, 그래도 애재가 문제보다 나은 것 같아요. 아유, 그렇죠? 고맙습니다. 네, 제 친구는 문제가 있는데 아, 네. 예. 그 법무사님이시잖아요. 예. 그럼 법무사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아직도 사자 붙은 직업이 어떤 뭐 좋은 직업의 대상인데 예.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럼요. 그렇다면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한 게 한 12년째 됐는데요. 네네. 지금은 거의 이제 네트워크 쪽에 거의 이제 한 90% 이상의 시간을 쓰고 있고요. 네. 이제 법무사 쪽은 약간 지금 관여하고 있는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수입 면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 중이 90% 이상 더 그렇죠. 크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처음에 이렇게 뭐 결혼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사모님 이렇게 반대하시지 않았어요? 저희 아내도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그 네트워크를 선택할 때 네. 함께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하고 싶은데 네. 비전 있는 사업 같은데 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라 이랬더니 네. 자기가 도와주겠다. 네. 이래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저희 아내는 이제 약사였거든요. 아우. 약사고 지금 약사도 네.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러면 또 약사분이면서 법무사인데 사모님도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참 독특한 케이스네요. 예. 이 사회에서 아직도 다단계 이미지가 나쁜데 그렇죠. 좋은 이미지의 두 직업을 냅두고 네트워크를 한다는 것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바로 알기 이 예. 책을 쓰신 거죠? 예. 이 책의 주요 내용이 뭐예요? 이 책에는 이제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 뭔지, 네. 그리고 법률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그리고 좀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장점이라든지, 네. 이제 한국에는 지금 수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있는데 네. 선택 조건이라든지 또 한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네. 이렇게 다양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기본서를 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네. 쓰게 된 책입니다. 예. 네, 결국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떤 법무적으로 분석을 해보다가 예. 사업적인 비전을 느끼신 거고, 사모님 같은 경우는 약사분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 어떤 공부를 하고 예. 인정을 해서 이렇게 이 사업을 전업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네요. 그렇죠. 부부가. 예, 그렇죠. 오늘은 그러면 2019년 공정위 데이터를 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존재하는데 네. 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그 최종 감독 기관이 어디냐면 공정거래위원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매년 그 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 모든 합법적인 네트워크 회사들은 1년 동안 그 이제 사업한 결과를 네. 연초에 공정거래에 다 네. 보고해주게 돼 있거든요. 일종의 성적표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에서 그 자료를 받아갖고 네. 취합해갖고 7월달에 이제 공개를 해주는데 네. 이번에도 이제 7월 15일 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9년도의 사업 결과에 대해서 네. 130개 회사에 대한 자료를 공개를 해줬어요. 네, 130개 회사의 성적표가 그렇죠. 공개된 거죠. 네. 예, 제가 이제 2010년도부터 매년 그걸 분석해갖고 네. 데이터를 이제 그 사업자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네. 거기 보면 엄청 유익한 자료들이 많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 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근데 나왔습니다. 사실 우려는 되는 게 성적표라는 게 예. 좋은 성적을 받은 데는 좋지만 나쁜 성적을 받은 곳은 나쁘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가급적 나쁜 성적은 공개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적도 그냥 이렇게 예, 이니셜을 대서 한번 진행해보죠. 이제 사실 예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회사 이름은 제가 되도록이면 거론 안 하고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게 어떤 뭐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 이제 이게 그 공정거래에서 발표할 때 네. 왜 이 자료를 이제 발표해주게 돼 있냐면은 네.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대더라고요. 첫 네. 번째가 뭐냐면 네.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네.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제 자료를 갖다가 이제 오픈시켜줌으로 인해서 네. 이제 그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대한 신뢰도를 이제 제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공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자료는 좀 활용을 하는 게 좋겠고요. 네. 그건 선택의 기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럼요. 아주 중요한 자료네요. 예, 네.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어떤 거서부터 예, 우리가 그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제 합법적인 네트워크 회사들이 한 네. 130
138개 정도. 138개. 예, 140개 이내에 이제 활동을 하는데 합법적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각 시도에 네. 등록돼 있고요. 또 공제조합에 가입한 회사들, 네. 이걸 합법적인 회사로 할 수 있는 요 회사들이 이제 한 130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130개 회사들의 이제 어떻게 사업 결과를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네, 네. 그 한국의 130개 회사에 등록돼 있는 그 회원 수가 몇 명이냐면 네. 834만 명이더라고요. 834만 명. 예. 네. 올해 2019년 데이터죠. 예, 12월까지. 그죠. 데이터. 2019년 12월까지죠. 네. 원래 2018년도 데이터는 903만 명이었었거든요. 사업에 어떤 비전이 없어서 인원이 줄어드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네. 이제 그 한국에 이제 그 통신 쪽에 네. 그 N사가 하나 있거든요. 네, 네. 이 회사가 네. 그 회사가 이제 100만 명 이상이 등록돼 있었는데 이번에 네. 16만 명으로 줄었어요. 아. 그런 걸 근데 매출은 안 줄었거든요. 네, 네. 그런 걸 볼 때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명단을 갖다 정리하면서 약 84만 명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원 자격을 그전에는 등록만 하면 유지를 시켜줬는데 네. 다른 회사처럼 1년이나 2년 매출 안 한 회원들을 한 번에 정리를 네, 하고. 이번에 아마 정리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84만 명이 줄면서 네. 그게 이제 거기 반영되다 보니까 903만 명이 834만 명으로 이렇게 줄은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럼 2018년보다 2019년 전체적인 한국 마케팅의 그 시장은 어때요? 더 줄었나요? 그 매출은 좀 늘었어요. 매출이 2018년도에는 네. 그죠 5조 네. 2,008억 원이었거든요. 네. 5조 2,008억 원이었는데 이제 2019년도는 5조 2,284억 원으로 늘었어요. 네. 약간 늘은 거네요. 5조 2,000 그렇죠 208억 원이었었는데 네. 이게 5조 2,284억 원을 갖고 0.15%가 네. 이제 늘었더라고요. 뭐 어려운 시기인데도 시장은 약간 확대가 되네요. 그렇죠. 예, 예. 네. 이게 이제 지난 그 이제 뭐 10년 이상의 그런 데이터를 볼 때 네. 그 2007년도부터 네.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네트워크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매년 조금씩이라도 예. 성장을 예.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오늘 뭐 그 작년 성적표는 예. 중요한 부분부터 이렇게 예, 공개를 그럴게요. 해보시죠. 뭐. 이제 그 네트워크 회사 130개 회사가 취급하는 품목이 무엇일까 네. 좀 궁금하시지 않나요? 네네. 이제 그 공정위에서 그것도 발표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제가 2008년도 자료도 보고 18년도 자료도 보고 19년도 자료를 봤는데 네. 똑같더라고요. 제일 많은 품목이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네, 그게 그다음에 퍼센트지가 몇 퍼센트? 퍼센트는 제가 잘 이제 정리를 안 해가는데 제일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가 이제 화장품. 화장품. 그다음에 이제 통신상품. 네. 그다음에 생활용품. 네. 그다음에 의료기기 이렇게 네. 이제 그 순서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130개 회사 중에서 네. 그 매출액이 1,000억 이상이 되는 회사. 네. 1,000억이요? 네, 연 매출? 연 매출이 네. 1,000억이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네, 이게 몇 개나 그렇구나. 될까 네, 네. 봤더니만은 그 7개 사더라고요. 1,000억이 넘는 회사가 7개가 7개 사. 넘어요? 예, 7개 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00억 이하의 회사. 네. 100억 이하의 회사가 몇 개나 되나 봤더니 네. 78개 사. 100억 이하인 회사가 프로테지가 훨씬 더 네, 높네요. 60%가 다 100억 이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신생된 회사도 있고 이제 네. 오래된 회사들 중에서도 100억 이하가 있는 회사가 많거든요. 네. 이처럼 이제 그 보통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한 500억 이상 정도 되면은 네. 이제 성장의 그 발판을 만들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한번 좀 순위를 보면 이제 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1등은 이제 아메이예요. 아메이. 예. 네. 이거 1등이니까 공개해줘야죠. 공개해줘요. 네. 이건 이제 뭐 이제 A에서죠. 네. 아메이는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도 1등이고요. 전 세계도 1등이거든요. 네. 뭐 그거는 뭐 상식이니까. 상식이니까.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1등이 그렇고요. 2등이 이제 한국의 A사. 한국 A사. 네, 한국에서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3등이 이제 네. N사. 3등이 네, N사. 글로벌 N사.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4등이 네. 그 글로벌 U사라고 있어요. 글로벌 유사. 네, 글로벌 U사. 네. 네, 그런 회사 또 이제 5등은 글로벌 H사.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예. 왜냐면 외국계 회사에다 글로벌을 붙이는데 예, 예. 한국 회사도 글로벌 붙여도 되는 거잖아요. 글로벌 쳐도 되죠. 한국에서도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게 글로벌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외국계 외국계 회사 회사 이렇게 그렇게 해야 표현하는 게 되는 맞게 되죠.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다국적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이제 5등은 이제 저기 외국계 네. H사. 네. 그다음에 네. 이제 6등이 또 외국계 U사가 또 있어요. 유사. 네, 유사가 네네.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7등은 외국계 그 S사. S사. 네네. 그다음에 이제 8등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S사네요. S사. 네, 외국계 그건 S사. 어딘지 제가 뭐 헷갈리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9등은 네. 이제 저 독일 쪽에서 넘어온 P사라고 있어요. 그거 어딘지 알겠어요. 최근에 완전 네, 많이 네, 성장한 네.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등이 이제 K사라고 있어요. 2019년 성적이에요. 2019년 네. 근데 이제 보니까 네. 그 이제 2018년도나 2019년도나 네. 2017년도부터 네. 1등부터 5등까지는 거의 이제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네, 변함이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하만 이제 네. 6등부터만 좀 이제 이렇게 좀 들어왔다 붙이니까,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나갔다 네, 이렇게 네, 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된 상태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아까 834만 명이
그 이제 그 130개 합법적인 회사에 등록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수당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수당이요? 예, 1원이라도 받은 사람 사람이 몇 명이에요? 아주 몇 명이 되냐면요. 궁금하네요. 그 152만 명이더라고요. 152만 명? 예, 퍼센트로 치면은 18.3%만이 수당을 받았더라고요. 8.3%. 예. 뭐 생각보다는 많이 받았네요. 왜냐면 받죠. 거의 소비자가 많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실제적으로. 예. 네. 이번에 공정위에서 발표할 때도 이제 그렇게 표현해 줬거든요. 네. 이제 이게 수당을 못 받은 사람들, 네. 그리고 이제 그 수당을 적게 받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네. 이분들은 그냥 자가 소비 목적으로 이제 등록한 분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네. 오해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는데 네네. 옛날에는 이런 이제 그걸 발표 안 해주다 보니까 네. 이제 기자들이 이거 취재할 때 뭐라고 했냐면 네트워크 회사 그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은 네. 뭐 50만 원. 뭐 일간 이제 맨날 그렇게 해서 예. 다단계를 평가절하 그렇죠. 했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렇게 50만 원 정도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우리나라 축구인들의 축구인들의 저 연봉 해놓고 동네 축구하는 사람들과 다 포함시켜서 그렇죠. 조기 축구까지 다 포함한 거 그러게 똑같은 똑같은 거죠. 의미예요. 네.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공정에서 이렇게 이제 이번에 그러면 발표를 전업으로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의 명수는 그렇죠. 몇명 정도 돼요? 예, 저도 이제 궁금해갖고 제가 네. 책을 쓸 때부터 네. 그걸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략, 누가- 예. 네. 근데 어떻게 제가 이제 분석하냐면 대충 이제 어느 정도 수당을 받는 사람이면 그냥 이제 전업 사업자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그게 한 16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약 2% 이내가 네.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만약에 834만 명이 물론 이제 거기는 중복된 인구도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엔사처럼 이제 그 허상의 그런 이제 명단도 많기 때문에 네. 더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700만 명이라고 치면요. 네. 만약에 실질적인 그런 이제 등록자가 그 이제 그 700만 명이라고 치면 700만 명이 다 이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은 그렇죠. 이 시장은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레드오션, 포화지죠. 네. 뭐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또 청소년 그렇죠. 빼고 네. 노인분들 빼면 예, 뭐 그렇죠. 얼마 안 되는데 경제활동 인구만 치면 거의 3명에서 4명 중에 1명이 지금 네트워크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네. 그럼 이제 끝난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워낙 포화되지 못한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사업자는 약 한 2% 이내이기 때문에 네. 16만 명 이내이기 때문에 이건 엄청 가능성이 큰 시장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예. 저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네. 이런 이제 의문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152만 명이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수당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도대체 돈을 사람들이 많이 번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많이 버는 건가 네, 궁금할 수 궁금해요. 있거든요. 네, 네. 그 중에서 제가 이 데이터를 나온 거 보니까 그 연봉을 연봉 1억. 예, 네, 연봉 1억 이상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면 2022명. 2022명 네.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130개가 넘는 회사 전체 네.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이 2022명. 예, 그렇죠. 네, 네. 그걸 이제 전체 수당 받은 사람 대비 그 퍼센트를 따졌더니요. 0.13% 사람들이 0.14. 예. 근데 우리나라 전 분야에 연봉 1억이 0.1%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전 분야를 통틀어서. 그렇죠. 예, 그럼 맞죠. 네트워크 평균은 되는 거죠. 예, 네트워크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네. 예. 이게 0.13% 사람이 이제 그 1억 이상을 받았고요. 작년에 그럼 연봉이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저는- 궁금하네요, 갑자기. 저는 좀 이제 몇억 정도로 받았죠. 어우, 연봉 매달. 예, 예. 그리고 그 이제 그 연봉 네. 그 이제 50만 원 미만 받은 사람이 네. 이제 연봉이에요. 이제 네. 월급도 아니고 연봉 연봉. 50만 원 미만 받은 사람이 152만 명 중에서 127만 명, 50만 원 미만짜리 프로테지가 굉장히 높네요. 예, 83.19%. 그분들은 뭐 소비자라고 보면 거의 되겠네요. 소비자라고 보죠. 소비자.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16만 명 정도만 이제 그 저희들 같이 비즈니스로다가 움직이는 분들이 할 수 있고요. 네. 이제 소비하면서도 이게 수당을 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예,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시킨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제 수당을 받는 분들만 그 정확하게 사업자를 친다면 이제 제대로 받는 분들만 보면 되겠죠, 그죠? 그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네. 그 이제 후원 수당 지급률을 네. 35%못 넘게 돼 있잖아요. 네. 네. 이제 이게 35% 규정이라요. 그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20조 3항에 보면 이제 그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이제 그 말들이 불만들이 많고 많죠. 불만들이 네, 많죠. 네, 이제 우리나라 이번에 공정위에서 발표해주기를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발표해줬더라고요. 네. 이제 지나친 사행화를 방지해서 네. 이로 인한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네. 35%를 묶을 정도다. 이제 이렇게 그 해놨거든요. 네. 법률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게 30년 전에 만든 거 아닌가요? 30년 맞아요. 30년 안 됐겠네요. 제가 정확히 그 조항이 들어가는 언젠가 확인 안 해봤는데요. 이제 법률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회사는 30%를 못 넘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30%를 넘긴 회사들이 몇 개 회사가 있거든요. 네. 넘긴 회사들은 이제 한 내년 후년쯤 되면 이제 그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요. 참 좋은 일하고 빼맞는 건데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그 합법적인 법 테두리 내에 네.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차별되고 맞는 거 아니냐, 그죠? 그렇죠. 네, 법 밖에 있는 그런 회사들은 사실 잘 규제를 안 하거든요. 네네.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네.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잘 안 하는데 이 법 안에 들어와 있는 회사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다 과태료 맞거든요. 사실 그것은 저번에도 제가 이 아마드 TV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예, 적이 저도 있는데 봤습니다. 예. 보셨죠? 예. 그거는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예. 네. 그게 이제 공정위에서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2019년도에 없어진 회사가 네. 14개 회사가 있고요. 2019년도에만 폐업한 회사가 네, 14개. 14개 회사가 있고 네. 그다음에 새로 진입한 회사가 14개 회사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전학생과 전생 똑같은 그렇죠. 비율이 똑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도도 130개 회사가 발표됐고 2019년도 130개 회사가 발표된 이유가 바로 이제 그만둔 회사와 이제 새로 진입한 회사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 이제 폐업한 회사들을 좀 이렇게 제가 유심히 좀 살펴봤거든요. 네.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 폐업한 회사들의 그 설립 연도가 얼마 안 돼요. 네. 다 짧거든요. 네. 이렇게 보통 이제 네트워크 하는 분들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설립된 지 5년 이내 회사들은 좀 불안하다 네, 이렇게 그 얘기 저도 들었어요. 그죠? 네. 하는 거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실제로 일리가 있는 얘기라는 걸 좀 알 수가 그러면 있고요. 5년이 넘은 회사들은 폐업률이 저조한 거죠. 별로 없죠. 그렇죠. 좀 떨어지죠. 떨어지죠. 예, 5년 안정성이 이내, 들어간 예, 그렇죠. 거니까. 안정성이 들어가는 회사들은 좀 떨어지겠죠. 네. 예, 그런 상태고 그리고 이제 이 폐업을 하는 회사 중에서 네. 이 매출이 그 100억, 200억이 되는데도 폐업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폐업 이유는 뭐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사실은 이제 이건 뭐 이제 그만둔 회사니까 이름을 거론해드리고 메리케이라는 회사가 네. 폐업을 하면서 많은 그런 이제 파장을 일으켰잖아요. 네. 이 회사도 거의 한 매출이 한 200억대에서 폐업을 네. 했거든요. 그럼 뭐 외국 계 회사니까 외국 회사죠. 뭐 어떤 네. 이유가 있었겠죠. 어떤 이유가 네.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2019년도에 폐업한 회사들도 보니까 이제 100억이 넘는 회사가 몇 개 회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매출이 있다고 해서 꼭 뭐 폐업을 안 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신규로 진입한 그 14개 회사를 보면서 네. 진입하면서 매출이 큰 회사들이 있어요. 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진입하면서 매출이 큰 회사들인데 네. 이런 회사들은 되게 어떤 회사들이냐면 이제 전에 방판을 하다가 네. 그 방판의 매출을 그냥 갖고 들어온 회사들 판매력이 있는 회사. 네, 이런 회사들이 처음부터 진입하면서 매출이 좀 컸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그 2019년도에 명칭을 변경한 회사들이 10개가 네. 있더라고요. 상호 변경. 상호 변경을 네. 10개 정도 했는데 네. 이 회사들의 대충 그 제가 이제 그 매출을 보니까요. 네. 2개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매출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결국 상호 변경의 이유가 매출이 떨어지니까 어떤 돌파구를 찾아보는 그렇죠. 거네요. 네, 새로운 돌파를 찾기 위해서 이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좀 성장한 회사하고 2019년도에 그 이제 그 매출이 감소한 회사가 이렇게 분석해봤는데요. 네. 성장한 회사가 한 52개사가 되더라고요. 성장하는 회사가 52개사. 네, 52개사 그리고 감소한 회사가 한 62개사. 네, 성장한 회사가 더 많네. 네. 그렇죠. 성장 매출은 더 커졌는데 감소한 회사 숫자는 더 많네요. 그렇죠.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상위 10개 회사가 네. 이제 매출을 많이 끌어올렸더라고요. 특히 이제 한국의 그 A사 같은 경우는 약 한 1,000억 이상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그것이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반영된 것 같고 이제 그 거의 이제 그 뭐 변동이 없는 회사 한 2개 회사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예. 뭐 1인당 예. 네트워크를 하다 보면 어떤 회사는 뭐 800만 명인데 예. 매출이 뭐 1,000억이다. 예. 근데 어떤 회사는 300만 명인데 뭐 1,000억이다. 예. 그러니까 1인당 차지하는 매출 비례가 다 틀릴 거예요. 네, 회사별로.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네,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네. 제가 이제 네. 저는 이제 공정위 자료를 쭉 이제 정리하면서 이걸 분석을 해보거든요. 네. 그 이제 도대체 그 이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들이 네. 그 얼마나 부담을 갖고 사업을 하는지, 네. 그죠? 그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사업자가 느끼는 부담의 정도 같은 걸 좀 분석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전체 매출을 갖다 한번 사업자 수로 나눠보는 거죠. 네. 그러면 1인당 매출액이 나오니까 네. 그것이 크면 아무래도 사업자가 부담을 그렇죠. 많이 느끼겠죠. 네. 예, 적으면 이제 부담을 느낄 테고요. 이런 데이터라든지 또 하나는 이제 그 사업자 중에서 등록돼 있는 사업자 중에서 그 수당을 받아가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우리 저기 한상님은 이 수당을 받는 사람이 많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적은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게 좋죠. 많은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그 많은 거하고 이제 적은 거의 차이 이런 게 있습니다. 많으면은 이제 수당을 받아가는 사람이 많으면은 수당이 적은 수당이 쭉 나눠진다고요. 네. 만약에 요만한 수당이 있다. 네. 이걸 40명이 나눠 가질 때하고 네. 6명이 나눠 가질 때하고 비교해 보면 6명이 나눠 가질 때가 훨씬 크게 지죠. 근데 이제 네트워커의 리더의 관점으로서는 네. 적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한 사람이 뭐 월 1, 2억 버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200 벌려면 예. 많은 게 좋겠죠. 그렇죠. 예. 그건 근데 이제- 또 너무 많아지면 찢어지니까 예. 또 그 뭐 그렇죠. 잘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회사에서 같아요. 이제 그건 마케팅의 정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제가 책에다가 우리 써놨는데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게 다름의 문제다. 그렇죠. 이런 회사는 이런 방식을 가져가는 거고 다른 회사는 이런 방식을 가져가는데 그래갖고 그것이 어떤 이제 결과를 나타내냐면 사업자의 수당의 크기를 결정해 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한테 나눠주다 보면 사업자들의 수당이 평균 수당이 낮고요. 네. 이제 적은 사람한테 주다 보면 수당이 높고 이렇게 네.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외국계 A사 같은 경우는 네. 그 이제 전체 등록된 사람의 네. 약 한 40% 정도가 이제 수당을 받아거든요. 네. 상위 1%의 평균 연봉이 한 6,1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또 이제 외국계 어떤 유사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적은 사람한테는 한 6% 사람한테 나눠주다 보니까 네. 매출은 그 회사의 평균 매출보다 절반 정도 되거든요. 네. 만약에 그래도 상위 1%의 그 연봉이 1억 3천 정도가 됩니다. 네. 그건 이제 그 차이가 바로 이제 이걸 수당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 차이가 나고요. 또 하나 이제 재미난 데이터는 그 상위 1%들이 받아가는 전체 연봉이 네. 전체 수당이 도대체 몇 프로나 차지하는지 전체 수당 중에서 네. 이걸 보면 이제 상위 편중률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편중률 하면 40%에서 50%가 주로 이제 많고요. 그 이상 되면 좀 이제 상위 편중률이 높은 거고요. 결국 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몇 명의 리더만 좋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 맞아요. 네. 근데 평균 상위 1%의 평균 그 연봉의 비율이 한 50% 나온다고요. 130개 회사의 평균. 모든 회사들이. 네. 근데 이제 상위 2% 사람들이 받아가는 그 연봉이 전체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네. 그게 한 8, 90%, 90% 가까이 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건 이제 엄청 이제 그 상위 집중도가 높은 그런 회사들이. 그건 뭐 있죠. 해마다 데이터가 거의 비슷하죠. 거의 유사하죠. 비슷해요. 예, 예. 제가 이제 그걸 각 회사마다 10년치를 갖고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그런 데이터들은 10년 전이나 현재나 거의 비슷해요. 네. 이게 그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사업자들의 평균 매출액 이것도 이제 거의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자들이 수당을 받아가는 사업자들의 비율 이것도 비슷하고요. 네. 이제 상위 1% 사업자들이 받아가는 연봉 네. 이것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랑 거의 비슷해요. 네. 한 회사 네. 봤을 때. 네. 그리고 이제 그 상위 편중률도 비슷하고요. 이런 것들이 똑같다는 얘기는 그럼 뭐 2018년 데이터나 2019년 데이터나 17년 데이터나 거의 95%는 같은 비슷해요. 거네요. 예. 저 신기하죠? 네, 어떻게 이게 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죠? 이게 계속 변하는 경제인데. 변화를 안 줬나 보네. 근데 왜냐면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공정위의 자료는 네. 그 회사의 마케팅이라든지 네. 보상 제도가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네. 보상 제도가 변하지 않으면은 네. 그 데이터가 변하지. 어느 날 갑자기 보상 제도가 변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이 데이터가 확 변해 버린다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회사는 보상 제도가 변했다. 뭐 안 되는 회사는 변화해 줄 필요가 있네요. 네, 그렇죠. 너무 매출이 정체되거나 안 됐던 회사는 보상을 변화시킬 더 좋게 필요가 변화시키는 있네. 건 좋겠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사업자들한테 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독특한 게 뭐냐면 2017년도부터 네. 공정에서 이제 새롭게 발표해 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그 이제 소득 구간별로다가 네. 몇 명의 사업자들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네. 만약에 이제 그 A라는 회사가 있다. 그럼 1억 이상을 받아가는 사람이 몇 명? 네. 1억에서 5천 사이를 받아가는 사람이 몇 명? 네. 그다음에 5천에서 3천 사이를 받아가는 사람이 몇 명? 이게 네. 이제 구간별로 이게 표시를 네. 해주거든요. 그걸 전에는 안 해줬었는데 네. 이제는 표시를 해주면서 이제 대충 파악이 되죠. 이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버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된다. 과거에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우리 회사가 최고로 많이 준다. 그렇죠. 우리 회사 돈 버는 사람이 많다. 아닌 말로 뻥쳐도. 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통하지 않게 다 돼 있어요. 공개가 돼 있네. 다 공개가 돼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회사에서 얼마를 버는 사람이 대충 몇 명이라는 게 다 이제 공개가 뭐 되거든요. 공정위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어떤 란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 맨 밑에 가면 이제 공정위 사이트 들어가면요. 네. 사업자 정보라는 공개가 있어요. 사업자 사업자 정보 공개. 정보, 네. 거기서 이제 다단계 판매, 네. 사업자 공개에 들어가면 네. 각 회사별로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은 분들은 공정위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 다단계 사업자 정보란을 캐치하면 예. 모든 것을 예. 다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각 회사별로 네, 다 알 수 네. 있겠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제 선택하기에 좀 좋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네, 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공정에서 발표해 줄 때도 이제 선택의 기준을 이제 제공해 주기 위해서 발표해 주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 이런 데이터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뭐 또 다른 어떤 회사가 안 돼서 옮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네트워크를 선택하려는 분들한테 소중한 데이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죠? 네. 예. 그걸 법무사적인 어떤 전문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그걸 분석을 하신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것을 사업적으로 파트너분들한테 실제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신 거고요. 예, 그렇죠? 네. 제가 매년 분석해갖고 130개 이번에도 이제 130개 회사를 다 분석해갖고 네. 다 나눠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면서 이제 비교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유리하겠죠, 그죠? 예.
네, 그러면 이제 공정위 데이터는 가져오신 자료는 웬만큼 다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예. 그러면 끝으로 앞으로도 뭐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또 다른 어떤 사업을 찾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트워커로서 아니 예. 법무사님으로서가 아니라 지금은 네트워커로서 리더로서 어떤 선택의 기준과 당부하신 말, 좋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네트워크를 상당히 이제 뭐 예찬론자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회사 이전에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너무 이제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왜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하냐면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공부하고 있을 때 이것처럼 정말 대단한 비즈니스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정말 대단한 비즈니스인데요. 제가 책을 쓰고 나서 결론을 내린 게 네트워크 마케팅은 단점이 거의 없는 비즈니스다. 네. 근데 그런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분들이 네. 있어요. 근데 왜 네트워크 마케팅 하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까? 이런 이제 반문하는 분들인데요. 뭐 제대로 사업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인식이 바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네트워크 시장은 우리만 먹고 살 시장이 아니고요. 우리의 후배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먹고 살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을 만들어서 우리 후배들에게 넘겨주는 건 우리의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확하게 사업을 하자. 그리고 이제 잘못된 방법으로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그런 어떤 사업자로서의 도리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내가 잘 질문하는 것 중에 자제분들한테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권장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저도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이제 두 아들 다 지금 이제 사업자로 등록돼 있고요. 네. 한 아들은 지금 이제 큰 아들은 조직을 많이 구축했어요. 같은 회사 하시는 거죠? 같은 회사 하고 있죠. 조직을 많이 구축했고 작은 아들도 등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공무원들은 이제 못 하잖아요.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무원 합격한다면 이제 탈퇴를 하고서 나중에 이제 뭐 부인 이름으로 한다든지 다른 네.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예. 오늘 이렇게 2019년 공정위 데이터 우리 사장님의 법무사님의 산하 파트너 분들한테만 공개할 자료를 우리 아마도 TV 시청자들을 위해서 아주 귀중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좋은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